말도 안 돼. 하필 한국에 오자마자 이런 일이 생긴다고? 여기는 한국의 인천공항. 프랑스에서 온 어느 여성이 입국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가 이 여성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윽박을 지르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 여성은 이내 누군가의 부축을 받으며 공항 밖으로 나가는 모습입니다. 대체 이 여성이 공항에서 무슨 일을 겪은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라엘이라고 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인데 요즘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어요. 저는 프랑스에 있지만 남편은 한국에서 주재원으로 일하고 있답니다. 저희 남편은 프랑스에 있는 대기업 본사에서 일하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전 남편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남편이 한국으로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꿀 떨어지는 생활을 했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준비해준 아침 식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퇴근 후엔 함께 산책도 하고 와인도 마시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져요. 근데 6개월 전에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어요. 남편이 한국으로 주재원 발령을 받았거든요.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정말 그땐 하늘에서 갑자기 벼락이 떨어진 것 같았다니까요. 남편은 고민도 하지 않고 저한테 함께 한국으로 가자고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저는 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컸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어요. 제가 하고 있는 기자라는 직업이 저한테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도 같았거든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했어요. 남편과 함께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지 아니면 여기 남아서 제 꿈을 계속 좇을지 정말 힘든 선택이었어요. 결국 저는 프랑스에 남기로 결정했고 남편은 아쉬워하면서 혼자 한국으로 떠났어요.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눈물을 참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괜히 제가 울면 남편이 절대로 저를 프랑스에 혼자 두고 갈 것 같지 않았거든요. 저도 마음을 다시 잡고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최근에는 파리올림픽 관련 기사를 주로 쓰고 있답니다. 프랑스인으로서 올림픽이 열린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고 기뻤어요. 어릴 때부터 올림픽을 TV로 보면서 언젠가 프랑스에서도 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꿈이 현실이 되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처음엔 기사에 정말 좋은 글만 써내고 싶었습니다. 올림픽 준비 과정에 대해 모든 게 완벽하고 훌륭하다고 쓰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보는 올림픽 준비 과정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여기저기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걸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한 번은 다들 파리올림픽을 좋아했으면 하는 마음에 파리올림픽에 대해 긍정적인 기사를 썼는데 악플이 너무 많이 달리더군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기자라느니, 진실을 숨기는 거짓말쟁이라느니 상처받지 않으려고 해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자국의 행사라고 해도 기자로서 사실만을 전달해야 한다는 거려. 그 이후로는 진실만을 쓰기로 마음먹었어요. 쉽지 않았지만 이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때로는 제 글 때문에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동시에 많은 분들이 저의 용기를 응원해 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답니다. 얼마 전 회사에서 센강과 한국의 한강을 비교하는 취재를 위해 한국으로 출장 갈 기자를 뽑았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뛰더라고요. 당연히 저도 정말 가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겸사겸사 남편도 보고 싶었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궁금했거든요. 밤새 지원서를 쓰고 자료들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선발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몰라요. 왜 제가 뽑히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사실 저는 회사에서 꽤 인정받는 편이었어요. 동료들의 평가도 좋고 단기간에 특종을 가장 많이 잡은 기자로 상도 받았었거든요. 뭐가 부족해서 도대체 뽑히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이유였어요. 그 이유를 알게 된 건 얼마 후였어요. 한 번은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팀장님이 슬쩍 다가왔어요. 처음엔 제 일을 도와주려는 줄 알았습니다. 마침 잘됐다 싶어서 팀장님께 질문을 하려던 찰나 갑자기 저한테 오늘 일 끝나고 술 한잔 어때요? 라고 묻더라고요.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동료로서 가볍게 저녁이라도 먹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팀장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다음 말에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다른 나라에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요? 나랑 술 한잔하고 들어가요. 저는 말이 끝나기 전에 바로 정색하고 거절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미투 운동 이후로 이런 직접적인 발언은 정말 보기 드문데 팀장님이 미쳤나 싶었어요. 그때를 생각하니 왜 제가 한국 출장에 선발되지 못했는지 이해가 가더군요. 정말 화가 났지만 이 일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몰랐고 이번 한국 취재를 꼭 하고 싶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를 키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팀장님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번 한국 취재는 한강으로 가서 센강과 한강의 수질을 비교하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국에 가서 취재도 하고 몇 달 동안 보지 못한 남편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워가며 센강과 한강의 수질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자료를 찾고 전문가들의 인터뷰들도 참고하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이 기회를 잡고 싶다는 생각에 계속 달렸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센강 복구에 2조나 들였다는데 아직도 유럽에서 정한 수영 허용 수치에 전혀 미치지 못하더라고요. 유럽에서는 강에서 수영을 허용하는 대장균 수치를 100ml에 1000개 정도로 정했는데 센강은 최근 검사에서 100ml에 3000개나 나왔다고 하더군요. 수영은커녕 들어가서 물이라도 조금 마시면 병에 걸리기 딱 좋은 물이었어요. 이 사실을 알았을 땐 정말 충격이었어요. 프랑스에서 그동안 얼마나 센강을 오염시켰는지 그리고 그걸 복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달았거든요. 반면에 한강은 100ml에 30개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센강은 한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더러웠어요. 괜히 비교하자니 부끄러울 정도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되니 제가 만약 기사를 쓰게 된다면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프랑스인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하지만 기자로서는 진실을 전해야 하니까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했어요. 결국 사실 그대로를 전하기로 했습니다. 이 문제로 파리 시민들이 화가 많이 났다는 걸 인터넷 검색만 해도 알 수 있었어요. SNS에서는 분노의 글들이 넘쳐났고 거리에서는 파리올림픽을 반대한다는 시위가 벌어졌어요. 파리 시장은 이를 진정시키려고 본인이 직접 센강에서 수영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계속 핑계를 대면서 미루고 미뤄서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군요. 시민들은 그런 시장의 태도에 더 화가 나서 시장이 수영하는 날 센강에 똥을 싸겠다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진심으로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계획에 동참한다고 한다는 글들을 보면서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 머리가 아파요.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분노를 이해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이라도 나아진 센강 수질을 다시 망치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이런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기사로 써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이것뿐만이면 괜찮았을 텐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번에 파리올림픽 선수촌은 저탄소와 친환경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에어컨도 설치를 안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대신에 센강지하수로 시원해질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한다고 공표했던데 저탄소라는 단어를 내세우는 건 좋지만 솔직히 저탄소에 대한 기준과 투명성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했답니다. 처음에 이 계획을 들었을 때는 혁신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걱정되는 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특히 선수들의 건강과 컨디션 관리에 대해서 말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43도까지 온도가 올라서 더위를 먹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뉴스에서도 프랑스 내의 노인분들이 쓰러지는 모습이 꽤 많이 비쳤었는데 그걸 보고 정말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이번 파리올림픽 때는 평균 온도가 33도가 넘을 수 있다고 추측되는데 여기서 온도를 낮춘다 한들 선수들이 제 컨디션으로 경기를 참여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계획이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지하수로 냉방을 한다고 해도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었거든요. 게다가 폭염이 올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더라고요. 이번에 센강에서 개회식이랑 수영 경기를 강행하지 않고 파리올림픽을 집중해서 잘 준비했다면 시민들이 이렇게까지 할까 싶어 너무 답답했습니다. 꽤 열심히 관련 자료들을 준비했고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취재자로 뽑히지 않고 딱 봐도 별로 준비도 안 한 것 같은 다른 사람이 뽑혀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서
너무 서러워지더라고요. 이 정도로 준비했는데 떨어진 걸 보면 저번 일로 팀장이 차별한 게 아닐까 생각했지만 제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어서 당장은 그만둘 각오가 없어 한 번은 참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화가 났어요. 이런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게 너무 억울했거든요. 그 이후로도 직장을 다니면서 팀장 때문에 속상한 일도 많았고 불합리한 일을 많이 당한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열심히 준비한 기사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나간다든지 중요한 회의에서 제외된다든지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남편한테 털어놓고 싶었지만 남편도 한국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굳이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가끔 화상통화를 할 때 남편의 피곤한 얼굴을 보면 차마 제 고민을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저는 점점 말라가는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제 눈에도 보이더군요. 유일하게 저를 위로할 수 있는 건 한국 가수인 BTS였어요. BTS의 춤과 노래를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특히 스프링데이라는 노래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오면서도 위로가 됐어요. 남편과 나란히 한국 노래를 들으면서 즐기고 싶다고 생각하던 중에 마침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듣는 남편 목소리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기쁜 마음으로 남편의 전화를 받았는데 1년 계약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서 한국에서 같이 살아보는 게 어떻냐고 다시 제안하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남편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 경력을 포기하기 싫었거든요. 저는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한국으로 갈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도 한국의 생활이 프랑스보다 더 마음에 들어서 프랑스로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어떻게 30년 이상 살았던 프랑스보다 한국이 더 편할 수 있냐고 하면서 이해가 안 간다고 했어요. 남편은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국에 직접 와보면 바로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더 화가 났어요. 마치 제 고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최근에 팀장이 일을 끝도 없이 주는 바람에 여유가 없어서 당장 갈 수 없고 나중에 시간을 내서라도 가보겠다고 말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남편이 제 맘을 아무것도 몰라주는 것 같아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남편이 저를 보고 싶지 않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서운했어요. 너무 힘든데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속상했답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힘든데 남편마저 저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더 외롭고 힘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살고 있는 옆집으로 한 동양인 여자가 이사를 왔어요. 그 동양인 여자는 저희 집에 노크를 한 후 맛있는 빵을 주면서 이사를 왔다고 웃으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처음 보는 동양인 이웃이라 저도 덩달아 긴장되고 설레었습니다. 저는 이 주변에서 동양인은 처음 봐서 혹시 한국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제 생각이 맞았는지 그녀는 자신을 한국에서 온 김혜민이라고 소개했어요. 혜민 씨가 하는 말이 한국에는 예전부터 이사하면 떡을 돌리는 문화가 있는데 파리에서는 아무래도 떡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자기가 직접 구운 빵을 전달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한국 문화가 참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본 혜민 씨는 정말 예쁘더라고요. 새하얀 피부에 눈이 동그랗게 엄청 컸고 코는 오밀조밀 생겨서 오똑하게 솟아있었어요. 키는 170 정도 되는데 얼굴이 작아 모델같이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한국 연예인이 이사 온 줄 알았다니까요. 혜민 씨가 고마웠던 저는 평소에 먹던 바게트 샌드위치를 해서 혜민 씨 집에 가서 직접 전해줬어요. 그렇게 음식을 서로 전달해준 덕분에 혜민 씨와 저는 금방 가까워질 수 있었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음식으로 마음을 나누니 정말 따뜻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거기다가 혜민 씨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 저는 혜민 씨를 보면서 항상 남편 생각이 났어요. 혜민 씨에게 한국이 어떤지 이것저것 듣게 되었는데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한국의 문화, 음식, 생활 방식 등을 들으면서 마치 제가 한국에 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혜민 씨도 저처럼 BTS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서로 BTS 음악을 들으면서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다이너마이트나 버터 같은 노래를 틀어놓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저는 그래도 남편의 빈자리를 혜민 씨가 채워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이번에 취재 나가는 사람은 대박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도대체 이 얘기가 뭔 소린가 싶어서 동료들을 붙잡고 물어봤어요. 다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저만 모르는 것 같아서 답답하더라고요. 제 동료 케일리가
이번에 프랑스 성화봉송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연예인이라도 오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케일리가 끄덕이면서 이번에 BTS의 진이 와서 성화봉송을 한다고 대박이지 않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BTS의 진이? 여기 파리에 성화봉송을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케일리 말로는 프랑스도 드디어 전 세계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 같아 뿌듯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동감이었어요. 프랑스가 이렇게 K-팝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걸 보니 정말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BTS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진이 성화봉송하러 프랑스로 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이번에 BTS 진을 섭외하느라 파리올림픽위원회에서도 꽤 애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귀한 분을 섭외했는지 파리올림픽위원회에서도 파리 시민들한테 욕 한번 뒤지게 먹더니 드디어 일하는 것 같다고 케일리가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웃음이 나왔어요. 케일리 말이 공감되었던 저는 조용히 웃었고 이번에 제가 꼭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BTS의 진을 직접 볼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았거든요. 근데 그때 항상 마주치면 인사도 받아주지 않고 내외하던 팀장이 갑자기 저를 불렀어요. 저는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불렀나 싶어서 팀장을 쳐다봤는데 팀장이 이번에 BTS 진을 취재하는 걸 제가 나가는 게 어떻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뻐서 팀장한테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또 인사했어요. 그 순간 팀장이 그렇게 미웠는데 갑자기 천사같이 보이더라고요. 퇴근 후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혜민이한테 이번에 BTS 진이 성화봉송하는 걸 취재하게 되었다고 자랑을 했어요. 혜민이는 그렇게 맨날 진이 좋다고 노래 부르더니 이 정도면 소원을 이룬 거 아니냐면서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저는 남편보다 더 기뻐해주는 혜민이를 보면서 항상 제 옆에서 힘을 주는 혜민이가 너무 고마웠어요. 한국인은 정이 많고 리액션이 좋다는 말을 들어왔었는데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구나 싶었어요. 혜민이 덕분에 저는 한국 문화의 따뜻함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취재 전날 저는 카메라를 비롯해서 챙겨야 할 걸 한 번 더 확인하고 있었어요.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팀장이 저를 부르면서 어디 가는 거냐고 이번 취재 케일리가 가는 거 몰랐냐고 꾸짖더라고요. 저는 얼떨떨해서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팀장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팀장은 제 눈을 피해서 다른 곳만 쳐다보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저는 화가 나서 팀장한테 가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따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팀장은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선 자기가 장난 한번 친 말을 진짜 믿었던 거냐고 너무 순수한 거 아니냐면서 시덥지 않은 농담만 던지더라고요. 정말 화가 났어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가지고 장난치다니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팀장 얼굴에 당장이라도 침을 못 뱉어서 너무 억울했어요. 정말 그 자리에서 뭔가를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까지 들었지만 꾹꾹 참았답니다. 똑같은 사람이 되지는 말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신에 그 자리에서 팀장님의 두 눈을 똑바로 보면서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그리고선 지금까지 한 업무랑 인수인계는 미리 작성해놨으니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곧장 인사팀한테 찾아갔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이대로 넘어갈 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팀장한테 어떤 불합리한 일들을 당했는지 메신저랑 녹음을 보여주면서 퇴사하겠다고 말했어요. 알고 보니 인사팀도 요즘 그 팀장에 대한 얘기가 너무 안 좋게 들려오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도 골치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수고했다고 하면서 저를 달래줬어요. 그 말을 들으니 왠지 모르게 더 서러워지더라고요. 제 커리어 때문에 꾸역꾸역 버텼던 회사였지만 이렇게 단번에 관둔이 생각보다 후련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혜민이한테 달려가서 혜민이의 얼굴을 보는데 지금까지 당했던 서름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너무 억울해서 혜민이를 껴안고 엉엉 울었어요. 혜민이 품에 안겨 울다 보니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혜민이는 제 말을 듣고 그럼 자기랑 함께 BTS 진을 보러 가자고 했어요. 물론 가까이에선 보지 못하겠지만 멀리서라도 보는 게 어디냐고 하면서 저를 달래줬어요. 그런 혜민이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혜민이가 아니었다면 정말 혼자 있는 이 집이 너무 외로웠을 것 같았거든요. 마침 파리올림픽 때문에 파리 측에서는 지하철이나 집 월세 금액을 높여서 현지인들이 살기 힘들게 만들고 있었답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고요. 회사도 안 다니는 채로 파리에 있어봤자 할 것도 없고
회사도 그만뒀겠다. 지금까지 회사 때문에 남편을 보러 한국에 가지 못했던 게 억울해서 BTS 진을 보자마자 그날 밤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갑자기 모든 일이 착착 잘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이게 바로 제가 기다려온 기회였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해서 남편한테 보여줬어요. 남편은 갑자기 웬 한국행 비행기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남편한테 털어놨어요. 말하다 보니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당장 프랑스에 가서 그 팀장이라는 사람을 박살내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잘 해결했다고 간신히 달래면서 겨우겨우 남편을 진정시켰어요. 저는 남편이 이렇게 공감을 잘하는 줄 모르고 있었는데 답답한 일들을 남편한테 왜 이제서야 털어놨는지에 대해서 후회가 됐어요. 그동안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게 바보 같았습니다. 그래도 며칠만 있으면 남편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오랜만에 저는 침대에 누워서 푹 잤어요. 정말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 수 있었답니다. 마치 큰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혜민이와 저는 진이 성화봉송하는 현장을 직접 구경하기 위해 루브르 박물관 앞으로 갔어요. 꽤 일찍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루브르 박물관 앞은 사람이 빽빽하게 차 있더라고요. 오죽하면 제가 인파를 헤치고 앞으로 나가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줄은 상상도 못했답니다. 저는 BTS 진을 기다리면서 주변에서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미국, 영국, 일본, 멕시코 등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BTS 진을 보기 위해 날라왔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옆에 있던 일본 여성분은 영어로 비행기 표가 너무 비싸서 고민했지만 그래도 진을 보기 위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한국 K-팝이 유명한 줄은 알았지만 전 세계를 다 휩쓸 정도의 힘을 갖고 있다니 정말 경이롭다고 생각했어요. 몇 분을 기다렸을까 갑자기 멀리서 여러 명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저와 혜민이는 깜짝 놀라 비명이 들리는 쪽을 바라봤어요. 그러자 멀리서 BTS 진이 성화봉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혜민이도 저랑 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손뼉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발끝을 올려서 봐서 자세히는 보이지 않았지만 매일 힘들 때마다 들었던 노래의 주인공을 이렇게 멀리서나마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행복했어요. BTS 진이 저희 앞을 지나가는 건 정말 찰나였지만 이렇게라도 같은 곳에서 잠시 함께 있었다는 것에서 의의를 두기로 했답니다. 혜민이랑 저는 서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진을 바라봤어요. 프랑스에 있는 웬만한 인기 연예인이 와서도 프랑스 사람들이 이렇게 안 모일 텐데 도대체 한국의 힘은 어디까지인지 저도 문득 생각해보니 신기했고 앞으로 한국이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인스타그램을 봤는데 파리올림픽 공식 계정에 프랑스 인기 유튜버인 루이즈 오베리와 함께 밸런스 게임 인터뷰를 하는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영상에서 인터뷰는 영어나 프랑스어도 아닌 한국어로 진행이 되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인들은 프랑스 문화에 대해 자부심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자부심을 내려놓고 BTS 진에게 맞춰서 한국어를 사용한 거였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소프트 파워 순위를 매기면 프랑스가 전 세계 1위를 할 정도였지만 조만간 한국에게 역전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그렇게 여러 생각을 하며 저는 혜민이와 작별 인사를 한 후 한국으로 향했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공항으로 마중 온 남편을 빨리 보고 싶어서 저는 빨리 입국장 밖으로 나가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과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와서 부딪혀놓고 사과도 하지 않고 저한테 뭐라고 하면서 손가락질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 사람이 한국어를 하는 건가 싶어서 빤히 봤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시끄러운 게 중국어 같더군요. 한국에 오자마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나 싶어서 어이없던 저는 멍하니 그 중국인을 바라봤어요. 그 중국인을 잡아야겠다고 싶은 시점엔 이미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저는 정말 큰일 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렌즈를 하나도 가져오지 않았고 안경 하나만 가져왔기 때문이었어요. 그 안경마저 부러져 버렸으니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게다가 프랑스에서는 안경을 하나를 만들려고 하면 6개월이 걸려 쉽게 안경을 제작할 수 없거든요.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급한 마음에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사정을 말했는데 의외로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더 당황을 했어요. 남편의 반응을 보면서 진짜 남편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오자마자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지 답답했답니다.
입국장 밖으로 나와서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은 저를 토닥여주면서 정말 걱정하지 말라고 한 번 더 달래줬어요. 그래도 저는 계속 불안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라도 있겠지 싶어서 남편을 눈으로 삼아서 팔짱을 끼고 돌아다녔어요. 남편은 차를 타고 짐을 내려놓기도 전에 남편이 살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안경집을 갔어요. 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안경사는 저를 대상으로 기계를 몇 번 돌리더니 안경은 30분 정도 뒤에 오면 된다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어떻게 이렇게 안경이 빨리 나올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설명하길 프랑스에서는 수제로 안경을 만들어서 한 달에 약 5개 정도만 생산할 수 있는 데에 반해 한국에서는 최신화된 기계로 안경을 제작하다 보니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안경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살고 있는 집에서 짐을 풀고 안경을 찾으러 갔는데 정말 남편 말대로 안경이 완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직접 써보니 심지어 전에 쓰던 안경보다 편하고 잘 보여서 마음에 들더군요. 정말 한국의 기술력이 대단하다고 느꼈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거의 1년 만에 만나서 집에서 파티를 했어요. 왜 이제서야 한국으로 왔는지 후회되더라고요. 그나저나 요즘 한국은 장마라는 기간이라서 계속 비가 오는 것 같던데 비가 올 때 가볼 만한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